안녕하세요. 51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 시간까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분열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혼란한 시기 이후에 이제 통일된 나라가 수나라고요. 그리고 당나라입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까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에 혼란한 나라, 그리고 나서 통일된 진나라, 그리고 이 진나라는 빨리 멸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통일한 한나라는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위진남북조 시기도 똑같이 혼란한 시기가 이어집니다. 분열된 나라였죠.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수나라는 처음으로 통일을 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을 하게 되고요. 당나라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커다란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도 분열된 첫 시기 이후에 첫 통일,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분열된 시기, 그리고 첫 통일이 또 수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공통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나라와 당나라도 공통적으로 그 분열된 시기 이후에 첫 통일의 국가 다음으로 두 번째 통일의 국가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수나라, 당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통일을 한 문제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과거제도가 바로 수나라 문제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거라는 이름은 당나라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당시 수나라에서는 사실 이 과거제도를 선거제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라고 우선 이름을 써두었어요. 교과서에도 과거제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나라 문제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인재를 뽑기 위해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을 등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 과거제도였습니다. 이 방식은 똑똑한 관리를 선발하는데 너무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바로 이 방법을 채택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베껴왔던 거죠. 그리고 통일된 수나라에서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균전제입니다. 균전제도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준 대가로 바로 세금을 거두어 가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균전제도로 사람들은 토지를 획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받은 대가로 세금을 국가에 지불을 해야 됐던 거죠. 수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제도는 국가 재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나라의 수문제,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수나라의 양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수나라의 양제는 이제 수문제를 이어서 수나라를 잘 튼튼하게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수나라 양제 시기에 수나라는 멸망을 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당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나라 양제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가 망하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나라의 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운하라고 하는 것은 강줄기를 이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배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교과서 216쪽에 보면 왼쪽에 운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운하 지도인데요. 수나라 때 만들어진 운하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수나라의 운하는 바로 그 강남 지역부터 저 위쪽에 있는 화북 지역까지 쭉 이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하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국 대륙은 땅덩어리가 큽니다. 이 큰 땅덩어리를 물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물자를 옮길 수 있는 길이 필요하겠죠.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자를 대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뱃길이 있어야겠죠. 그 뱃길을 만든 것이 대운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풍부한 물자를 화북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대운하를 파는데요.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공사에 이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공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수많은 농민을 이 운하 건설에 이용하게 된 거죠. 이 농민들은 강제로 이 공사에 이용이 돼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을까요? 아마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수나라에 많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나라 양제 시기에 멸망으로 치닫게 했던 이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었던 대운하는 당나라에 가서는 엄청나게 잘 이용이 돼요. 당나라에서 물자를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나라의 경제적 번영에 큰 도움을 주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대운하의 모습입니다. 216쪽에 있는 대운하 지도를 보면 현재의 운하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운하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운하, 자, 그러니까 현재의 운하와 수나라 때의 운하 둘 다 비슷한 모양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운하는 물자를 이송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커다란 땅덩어리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물자 수송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경제적인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나라 양제 시기에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이미 학습을 했죠. 고구려 학습 시기에 이러한 내용을 배웠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자, 이 나라에서 이렇게 볼 때 여기가 고구려 지역이었고, 여기가 신라, 여기가 백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고구려는 중국에서 쳐들어오는 중국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까지 이 한반도를 다 지켜냈다라는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중국에는 수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나라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도 쳐들어왔다, 이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나라가 바로 양제 시기, 그때의 수나라입니다. 고구려 원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구려가 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건 수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다는 게 되죠. 한마디로 수나라는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얻은 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수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또 멸망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농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나라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수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